한국 음식은 줘도 안 먹을 거야. 이런 반응을 보였던 미국 학생들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발레리나의 인터뷰 때문이라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윌슨입니다. 17살이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한국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게 되어서 기쁜 마음에 글을 써요. 저는 5살 때 처음 발레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엄마가 발레 학원에 데려갔을 때 저는 거울 앞에서 우아하게 움직이는 선생님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침대 위에서, 거실에서, 심지어 슈퍼마켓에서도 끊임없이 발레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저 잠깐의 취미라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제 열정은 해가 갈수록 더욱 깊어졌어요. 초등학교 시절 저는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발레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때는 그저 즐거워서 춤을 췄고 친구들이 없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발레는 제게 친구이자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더 진지해졌고 대회와 오디션이라는 압박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몸에 대한 지적도 시작되었죠. 체형이 둥글다거나 살을 몇 파운드 정도는 빼야 한다고 하셨죠. 이런 말들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사실 저는 선천적으로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발레리나처럼 날씬하고 가녀린 체형을 유지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그것이 제 춤의 아름다움을 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랬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발레 아카데미의 선배들은 모두 마른 체형이었고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누군가 샐러드만 먹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오히려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항상 좀 통통한 아이로 분류되었어요. 저번 봄 지역 발레 대회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연습했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작품은 지젤의 솔로 부분이었고 기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대회 전날 발레 선생님이 저를 연습실로 불렀습니다. 내일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다고 고생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알다시피 발레는 체형이 가장 중요한데 살을 다 빼지 못했으니 너무 기대하진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노력, 땀, 심지어 눈물까지 그것들이 모두 제 몸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울면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체중을 줄이겠다고 말이죠. 대회 날 저는 아침을 건너뛰고 물만 마셨어요. 배가 고파서 어지러웠지만 그것보다 선생님의 말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무대에 올라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대로 좋은 성적은 얻지 못했어요. 심사위원들의 평가지에는 기술적으로 우수하나 전체적인 라인이 아쉽다라는 평이 적혀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다이어트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식사는 물론 간식도 최대한 줄였어요. 학교 급식실은 제게 지옥 같은 공간이 되었죠. 감자튀김, 피자, 햄버거 냄새가 가득한 그곳은 저를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맛있게 먹으며 수다를 떨었지만 저는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 아예 급식실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 없는 운동장 벤치에서 혼자 샐러드를 먹으며 끼니를 해결했죠. 가끔 지나가는 친구들이 같이 앉자고 했지만 그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제 의지가 약해질까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학교에서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몸 상태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했죠.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건실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보건 선생님이 영양 상태를 체크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밤에는 배고픔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물을 많이 마셔 채우곤 했죠. 아침에 일어날 때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설 때면 여전히 제 몸이 발레리나로서는 충분히 가볍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큰일이 났어요. 어느 날 발레 연습 중에 난데없이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걱정스러운 표정의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선생님은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병원에 가면 제 영양실조 상태가 드러나고 발레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발레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고 저녁 식탁에서 심각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죠. 발레는 제 인생이고 이런 희생은 모든 발레리나가 겪는 과정이라고요. 사실 저 자신도 이 상황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발레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꿈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나서 발레를 할 텐데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샐러드 도시락을 먹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발레는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운동장에서 저와 비슷하게 혼자 밥을 먹는 한국 전학생을 발견했어요. 그 학생은 제가 항상 앉는 벤치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아래 앉아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학생도 저처럼 외톨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그 학생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반에 전학 온 민서라는 이름의 한국 학생이었죠. 같은 반 중국 학생 리나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학교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피하고 있었어요. 리나는 작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왔던 한국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엔 되게 착한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리나가 수학을 못한다고 다른 애들 앞에서 험담하기도 하고 미국 애들은 계산기 쓰면서 계산한다고 완전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시험에 더 높은 성적을 받으려고 일부러 틀린 답을 알려준 경우도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 애들은 친구라는 개념도 우리랑 다른데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만 친구로 생각한다고 말했죠. 리나의 이런 이야기는 학교에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한국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탓에 민서가 전학 왔을 때 리나는 처음엔 착한 척하다가 나중엔 우리를 무시할 거라며 한국 애들은 다 그렇다고 했죠. 민서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하거나 숙제를 완벽하게 해오면 리나는 공부 기계라고 비웃었습니다. 모두들 리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리나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죠. 부모님이 부자인지 친구들에게 비싼 선물을 자주 사주었고 생일 파티도 화려하게 열었어요. 스마트폰이나 심지어 연예인 콘서트 티켓까지. 리나의 선물은 항상 대단했죠. 그래서 리나가 하는 말은 쉽게 다른 아이들에게 퍼졌어요. 아이들은 그녀의 말을 믿었고 민서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서는 전학 온 첫날부터 왕따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조별 활동에서도 그녀를 끼워주지 않았죠. 전형적인 보이지 않는 왕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 소문을 들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민서를 피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날 운동장에서 본 민서는 소문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혼자서 묵묵히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도시락이 특이했죠. 다른 아이들은 샌드위치나 피자를 먹는데 민서는 작은 반찬통에 밥과 다양한 반찬을 넣어 먹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반찬들이 마치 작은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제가 민서를 지켜보고 있으니 민서도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어색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다시 도시락에 집중했어요. 저도 얼른 시선을 돌려 제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죠. 다음 날도 민서는 같은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저는 멀리서 그녀를 관찰하며 관심을 보였지만 막상 다가가진 못했어요. 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각자의 공간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 샐러드 통이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어요. 상추와 토마토, 오이가 모두 흙바닥에 쏟아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그날 아침 겨우 만든 샐러드였는데 이제 점심을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급식실에 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앞에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서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도시락 중 절반을 제게 건네주려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배고픔에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라면 이런 음식은 아예 먹지 않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민서의 도시락은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라는 발효된 채소 반찬,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주먹밥까지 모두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맛이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같이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처음으로 민서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미소를 지었죠. 소문과는 전혀 반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벤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민서가 나타났을 때 용기를 내어 함께 앉아도 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같은 벤치에서 점심을 먹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저는 여전히 샐러드만 먹었고 민서는 민서의 한국 도시락을 먹었죠. 하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어요. 처음에 민서가 말이 없길래 영어를 못하나 했더니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마 왕따를 당해왔던지라 말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서는 갑자기 제게 혼자 밥을 먹는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민서에게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레 이야기,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해 친구들과 멀어진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민서는 말없이 들어주었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서와 지내며 저는 리나가 퍼뜨린 소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민서는 공부만 하는 로봇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상대를 잘 헤아릴 줄 아는 친구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리나가 퍼뜨린 소문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언젠가 진심은 알아줄 거라 믿는다고 했죠. 민서의 담담한 반응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민서는 생각보다 훨씬 강인했어요. 외로움과 타인의 시선에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민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민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민서는 저에게 한국 음식을 조금씩 나눠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발레 동작을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평소보다 더 큰 도시락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제게 도시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건강한 음식이고 살이 찌지 않아서 발레하는 친구도 먹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일부러 저를 위한 도시락을 챙겨오다니 고마웠죠. 민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특별히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발레를 하는 친구를 위해 살이 덜 찌는 건강한 한국 음식을 준비해달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때 민서의 도시락을 먹고도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사실 샐러드 외에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제게 큰 도전이었죠. 제가 주저주저하자 민서는 음식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쌀, 채소, 단백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거고 한국에서도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먹는다고 했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집어들고 한 입을 먹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상과 다르게 정말 맛있었어요. 담백하고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죠. 피자나 햄버거처럼 자극적이지도 않았고 기름기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민서는 이게 비빔밥이라고 하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과 계란, 약간의 고기를 올려서 먹는 거라며 저를 위해 특별히 고추장은 조금만 넣었다고 했죠. 저는 샐러드랑 정말 비슷한 느낌인데 훨씬 포만감이 들고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민서는 저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해 주었어요. 김치는 발효된 채소라 소화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나물 반찬들은 대부분 기름 없이 살짝 데쳐서 만들어 칼로리가 낮다고 했죠. 게다가 한국 음식은 채소와 단백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도 있다며 설명해 주었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저는 샐러드만 먹는 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식을 제대로 챙겨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저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오랜만에 말이 많아진 제 모습에 엄마는 조금 놀란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한국 음식을 먹었다는 말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나 또 살이 쪄서 제가 좌절할까 염려하시는 듯 했죠. 엄마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발레를 시작한 이후로 제 식단은 엄마의 큰 관심사였으니까요. 엄마는 반신반의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음식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살펴보더니 엄마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거 꽤 괜찮은 식단이라고 하시더니 더 연구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서의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했죠. 곧 우리 두 어머니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민서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민서의 가족들은 따뜻하게 저를 맞이했죠. 민서의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한국 음식을 소개하며 발레리나를 위한 특별 메뉴를 준비했다고 하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채로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서의 어머니는 하나하나 설명하며 삼계탕은 체력 회복에 좋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된장찌개는 발효된 콩을 사용해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다고 설명했죠. 식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식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으며 특히 발효식품의 중요성과 균형 잡힌 식단의 원칙에 대한 설명에 어머니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도 어느 정도 한국식 식단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저와 민서가 친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점심시간 리나가 저희 근처를 지나가며 큰 소리로 말했죠. 한국 도시락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다며 한국 음식을 자주 먹어서 그런가 너네한테서도 역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했죠. 민서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상처받은 기색을 읽을 수 있었죠. 저는 민서에게 왜 리나를 가만히 놔두냐고 물어봤더니 민서는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명백한 악의가 느껴졌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리나와 마주쳤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왜 민서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거냐며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리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하더니 저보고 정말 그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죠. 그 말에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민서의 한국 음식에는 단백질과 채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리나는 입술을 비틀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계속 먹는데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 리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작게 속삭이며 웃었고 교실에서도 저희를 멀리했습니다. 사실상 저와 민서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죠. 저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랜 기간 준비해온 발레 대회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발레 선생님께선 그간 살이 많이 빠졌다며 열심히 준비했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잘하면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생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살은 빠졌는데 오히려 기운은 넘친다며 기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다 한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며칠 후 발레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중요한 날이었어요. 학교 대표로 나가는 지역 발레 콩쿠르는 모든 발레리나들의 꿈이었고 올해는 제가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으며 오늘의 중요성을 되새겼어요. 아침 식사를 할 때 어머니는 저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권하셨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긴장된 마음에 평소처럼 가볍게 먹었어요. 대회 전에 배가 부르면 동작이 둔해질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집을 나서려는 찰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서였어요. 민서는 메시지로 오늘 화이팅을 외치며 특별한 에너지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대회장에서 만나자는 그 메시지만으로도 조금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던 그 전학생이 이제는 가장 큰 응원군이 되어 있다니 세상 일은 참 예측할 수 없었어요. 대회장에 도착하자 다른 학교 참가자들이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움직임, 긴장된 표정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클래식 음악. 이 모든 것이 저를 더욱 긴장시켰어요. 탈의실에서 의상을 갈아입고 워밍업을 시작하려는데 민서가 도착했습니다. 민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도시락 통을 건넸어요. 공연 전 먹으면 좋은 특별 음식이라며 그녀의 할머니가 항상 중요한 날에 해주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시락을 열자 고소한 향이 퍼졌어요. 안에는
각종 나물과 구운 닭가슴살, 그리고 작은 주먹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연 직전에 음식을 먹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민서의 설명을 듣고 조금씩 먹어보기로 했어요. 민서에 따르면 주먹밥은 가볍게 소화될 수 있게 만들어졌고 닭가슴살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식단이었어요. 놀랍게도 음식을 먹고 난 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는 적당히 차면서도 무겁지 않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워밍업을 시작하자 평소보다 몸이 더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제 몸은 마치 자연스럽게 음악에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고 어려운 기술 부분에서도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해냈어요. 무대에서 내려올 때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표정에서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기실로 돌아오자 민서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서는 제 공연이 환상적이었다며 제가 춤출 때 모두가 넋을 잃고 바라봤다고 말해주었어요. 대회 결과 발표 시간 저는 1등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무대 위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민서와 그녀의 특별 도시락이 오늘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시상식 후 지역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는 어떻게 이런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건강한 한식 도시락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 민서가 알려준 한국 식단이 발레리나에게 정말 좋다고 말하며 균형 잡힌 영양소와 가벼운 소화감이 오늘 공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인터뷰가 다음날 지역 신문과 학교 소식지에 실렸고 학교로 돌아가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친구들이 한식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발레부 친구들은 물론이고 다른 반 학생들까지 민서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느 때와 같이 저와 민서는 운동장으로 나갔는데 친구들이 급식실에서 같이 먹자고 제안했죠. 그러면서 친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민서의 도시락을 바라보았어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맛을 볼 수 있는지 물었고 민서는 기꺼이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어요. 너무 맛있다며 내일 자신도 한식 도시락을 싸달라고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도 맛을 본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줄 몰랐다고 감탄했어요. 그 말에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건강한 재료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발효식품의 중요성, 다양한 채소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양념을 통한 맛의 조화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 몇몇 친구들이 부모님께 부탁해 간단한 한식 스타일의 도시락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통 한식은 아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한국 음식을 해석한 것이었어요. 김밥을 닮은 야채 롤, 불고기 소스로 양념한 고기, 간단한 나물 반찬 등이 그들의 도시락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식 도시락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생활이 평소와 같이 흘러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민서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러 사물함에 갔는데 분명히 아침에 넣어두었던 도시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기억했나 싶어 다른 칸도 살펴보았지만 도시락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민서와 제가 학교 식당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민서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넘겼지만 아침마다 정성껏 준비하는 어머니의 도시락이 사라진 것에 속상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저는 누군가 실수로 가져갔을 거라며 민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이틀 후 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아침에 교실에 두었던 도시락이 점심시간이 되자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발레 수업에서 친해진 다른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서 누가 몰래 가져간 거 아니냐며 친구 중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이 가장 현실적인 추측이었습니다. 민서의 도시락은 이제 발레부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였으니까요. 민서는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도시락을 훔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일부러 민서의 도시락을 평소와 같은 장소에 두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점심시간 직전 저와 민서는 복도 끝에 있는 분수대 근처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교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실을 빠져나간 후 한 학생이 주변을 살피며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민서의 책상으로 다가가 도시락을 집어들었고 재빨리 자신의 가방에 넣었어요. 순간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시락을 훔친 사람은 다름 아닌 리나였죠. 리나는 민서가 전학 온 첫날부터 민서를 싫어했어요. 한국 애들은 기계 같다고 얘기하며 민서를 멀리하라고 종용했었죠. 게다가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냄새가 이상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리나가 몰래 민서의 도시락을 훔쳐먹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민서의 표정에서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교실로 향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리나는 화장실 쪽으로 급히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는 리나를 불러세웠고 그녀의 가방에서 민서의 도시락이 발견되었어요. 이 광경을 본 몇몇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커져버렸습니다. 리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선생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변명은 어이없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한국 음식에 대해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려 놓고 몰래 도시락을 훔치기까지 하다니요. 이 말을 들은 주변 친구들은 훔치기까지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며 당장 민서에게 사과하라고 난리였죠. 리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동안 리나를 따르며 민서를 멀리하던 친구들조차 이제는 리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리나는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훔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부모님께 연락이 갔고 리나는 며칠간 반성문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친구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신뢰였어요. 리나가 그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믿고 따라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그녀를 중심으로 모였던 친구들조차 이제는 그녀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민서를 향한 그녀의 비난이 모두 편견과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죠. 며칠 만에 리나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인기 있던 그녀가 이제는 혼자 점심을 먹게 되었고 쉬는 시간에도 대부분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녀가 민서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녀가 학급의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민서는 이 상황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리나의 행동이 밝혀져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민서 자신이 그런 외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서는 용기를 내어 혼자 앉아있는 리나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민서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민서는 리나의 테이블에 자신의 도시락을 내려놓고 앉았어요. 리나는 놀란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고 주변의 모든 학생들도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도시락을 열고 리나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원망이나 비난도 없었습니다. 단지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제스처였을 뿐이었죠. 민서의 이런 모습에 리나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그 진심을 느끼게 된 듯 했어요. 그날 이후로 리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서나 한국 문화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았고 때때로 민서에게 어색한 미소를 건네기도 했어요. 물론 완전한 친구가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전체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학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이해와 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레부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어요. 민서의 한식 도시락은 이제 단순한 점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화 교류의 상징이자 편견을 넘어서는 우정의 증표가 되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민서의 도시락에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학교 식당에서도 한식 메뉴를 시도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민서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음식을 나누는 작은 제스처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한식을 즐기게 되겠죠?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